제 차는 여기다 주차를 해놓았고 저는 이제 올라가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말을 못했어요. 그냥 너무 황당해가지고. 이게 그 당시 그 여자분이 던졌던 화분입니다. 갑자기 오더니 사이드 미러를 만지작거리다가 들고 있는 물건을 떨어뜨리더라고요. 제가 한 10kg 정도 되지 않을까? 낑낑거리면서 들더라고요. 생판 처음 보는 여자였어요. 왜 그랬는지 묻고 싶어요. 이게 이제 문짝이 이제 스크래치랑 들어갔어요. 움푹 들어갔고. 아들이 이제 알바를 하는데 끝나고 이제 택시가 안 잡혀서 제가 이제 차로 데리러 가는 상황이었어요. 하늘이 노랬죠. 뭔가 시커먼 물체가 갑자기 앞에 나타나서 이제 급브레이크를 밟았는데 그게 이제 사람이었던 거였어요. 진짜. 다행히 이제 그분이 탈 없이 일어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구급차가 바로 왔기 때문에 병원을 가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더만 이제 119 구급대원들하고 막 이제 억양을 높이면서 이렇게 싸움이 벌어지면서 뭐 그랬었어요, 상황이. 저는 이제 몰랐는데 우리 아들이 반대편에서 그 사람이 술이 취해서 무단항로 이렇게 건너오는 걸 보고 있었어요. 여기 사고 난 지점은 여기고 여기 여기서부터 1차선으로 이렇게 차선으로 이렇게 점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걸어오시더라고. 그래갖고 이제 아차 싶어가지고 아버지한테 전화하려고 했는데 전화하려는 찰나에 이제 사고가 나신 거죠. 그게 설마 우리 아빠겠어 이 생각을 했는데 딱 하고 나서 보니까 아버지더라고요. 53년을 살면서 이런 일은 처음이거든요. 과실 여부를 솔직히 물어보고는 싶어요. 이게 진짜 내가 잘못한 건지. 운전자 입장에서는 왕복 12차로 도로에서 보행자가 도로를 따라 걷고 있다라는 것을 도저히 예측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야간에 검은 옷을 입고 있어서 쉽게 분간할 수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보행자의 과실 100인 사건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런 상황뿐만 아니라 도로에서 현행법상으로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갈팡질팡한 경우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형법상으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약에 도로의 교통을 방해를 했다라고 하면 과실 일반교통방해죄로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앞에 접촉사고가 났나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왜 이렇게 차가 안 가지 했는데
난 다음에 그 앞차 운전자께서 차에서 내리시더라고요. 저는 저한테 뭐라고 하시려고 내리시는 줄 알고 왜 내리지라고 전혀 상상도 못했는데 오르시면서 저한테 따봉을 이렇게 날려주셨어요. 순간 저도 모르게 같이 답따봉을 날려드렸어요. 이렇게 별것 아니고 잠깐 배려하는 건데도 마음이 너무 따뜻해져가지고 순간적으로 되게 울컥했어요. 세간하고 쭉 봤어요. 저는 적색전멸등이니까 일단 정지해서 기다리고 있었고 차들이 양보가 없이 그냥 계속 진입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장애물입니다. 연애를 왜 이렇게 차가 막히지? 사고 났나 본데? 너무 싫어해서 사고가 나서. 못 지나가는데 저기 들어가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쪽에서는 고양이 탈 들어가서 가죠? 아이가 고함 지르는 소리를 들었고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양보하는 차가 와서 들이박았으니까요. 많이 놀랐습니다. 이 부분이었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양보를 해주기 위해서 후진을 하려고 하셨답니다. 그러다 버튼을 잘못 눌러서 전진을 하시게 됐다고 했습니다. 아닌데 딱 들어가서 엄청 들고 대사들이 목을 상대편도 저한테 죄송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보험사 쪽에서는 통상적인 관례를 얘기를 하면서 60대 40 제가 가해자다라고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거는 제가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한 상황인 거죠. 사고 처리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제가 60%고요. 네. 상대편이 40% 제가 가해자로 되고 있고요. 뭘 가지고 가해 차량이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제가 신호 위반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일단 적색 전멸등과 상색 전멸등일 때 적색 전멸등이 더 과실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멸 신호 그것만 가지고 상대편이 양보를 해줬고 양보한 차가 제 차를 추돌한 상태인데 제가 가해자가 됐다라는 게 너무 억울하고 분통한 심정입니다. 네, 이번 사고 상대방과 보험사는 제보자 차량이 적색 전멸 신호에 진입했기 때문에 신호 위반이라 이야기하고 통상적으로 적색 전멸 신호 차량 과실이 70%고 상대방의 운전미숙 고려에 제보자 차량 과실 60%라고 이야기하는데 제보자 차량 충분히 기다렸다 진행한 것이라 신호 위반 아니고 상대방이 비상전멸등을 켰기 때문에 진로 양보 의사를 신뢰하고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전멸 신호의 우선권만으로 과실 비율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사고 후 상대 운전자의 이야기처럼 후진한다는 것이 상대 차량이 전진을 했고 악셀을 브레이크로 착각한 중대한 운전 미숙의 과실이 사고의 결정적 원인입니다. 반면에 제보자 차량으로서는 적색 전멸 신호에 따라 정지 후 진행해 교통법규 위반 사실 없고 상대 차량이 측면에서 갑자기 충격하리라 예상할 수 없고 바로 옆에서 충돌하는 것이라 피하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이번 사고 과실 비율은 가피해자 바뀌어야 되고 중대한 운전 미숙의 상대 차량 과실은 100%, 제보자 무과실로 평가됩니다. 참고로 이번 사고 장소는 항시 전멸 신호로 교통정리를 한다고 하는데 이번과 같이 교통량도 많고 차로가 넓은 경우라면 그때만큼은 신호를 줘서 교통정리할 필요성 있어 보입니다.